이 부분이 이제 스텝 3에서 제가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했던 이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아까 이제 기간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던 거 기억하실 거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이 저항선과 이제 지지선 정의 내려갔던 것도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지금은 이 저항선은 사실 음봉이 기준인데 이제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 고점이 양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하향된 선을 연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는 진입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지선은 반대로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선을 그리다 보면 내가 청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과 주가를 통해서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은 1년짜리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기준점은 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이 장기 지지선이 무너지면 무너지면 주가는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3년짜리는 4분의 1 토막도 나고 5년 이상짜리는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날 가능성도 생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쪽은.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 반토막, 얘도 반토막이지만 얘도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에는 중기는 한 1, 20%.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얘가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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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올라갔어야 되는 거고 원래는 이쪽으로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되실 거고 이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지선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향되는 양봉을 선택해서 연결을 하면 되고 이렇게 그리면 되고 반대로 이제 저항선과 주가의 관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기준만 잘 잡고 중장기 저항선 돌파 얘부터 좀 의미 있게 다루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중기 저항선 돌파 얘가 또 위로 가야 될 거고 하나씩 하나씩 깨지면서 기준적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해되시. 이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은 1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사실 중장기 저항선이 더 많죠. 이 1년짜리보다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여름이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업종이 있을 거고, 뭐 어떤 업종은 봄에 잘 되는 업종이 있을 거고, 거의 대부분은 봄에 잘 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단기 투자를 할래, 아니면 중장기 이상의 투자를 할래라고 했을 때는 이 지지선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이 지지선의 각도가 이 45도 이상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이제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어, 내가 투자를 할래 말래를 결정하는 어떤 역할. 음, 단기 지지선은 어떤 단기 지지선이냐? 장대 양봉이 발생된 이후에 단기 지지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단기 지지선이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45도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제 청산을 하는 게 좋다. 왜? 그때 이후로는 이제 폭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폭락이라고 하면 이때 폭락의 기준은
사실 어, 폭락 후에 단기 저항선 이제 물타기는 생산하는 것이 좋습니다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습니다인데 여기서의 폭락은 사실 20%에서 30% 정도의 최소 20% 이상의 하락이죠. 최소 20% 이상의 하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편하니까. 폭락을 했어, 주가가. 폭락을 한 다음에 내가 단기 정선도파로 물타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지. 더 들고서 막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도 그 되게 제가 물타기를 굉장히 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 한 종목은 조사를 해라. 예, 물타기를 한 종목은 청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트도 엄청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이때 이제 들어갔어. 예를 음, 들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7,000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얘가 한 4,000원이 됐으니까 30% 이상 이제 한 30% 하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쭉 한 달 동안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락을 했어요. 한 이쯤에. 그죠? 음,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달이면 여기서부터 한 달까지 무조건 가고 정선 돌파하면 이봉 나올 거라고요. 네, 이봉이 나와버린다고요. 네, 그죠? 그래서 요 시점에 내가 사는데 차트가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차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장대양봉 위에 있어요. 얘는 음, 추가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 네, 왜냐면 우상향 차트거든요, 지금. 대세 상승 차트잖아요. 네. 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대세 하락 차트에서의 폭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음, 대세 상승 차트에서의 폭락은 폭락은 불통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 이거는 추가 투자 지속 여부를 장대 양봉의 시가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그렇죠. 상황.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사도 되는 이제 차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위에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 차트도 보면 이 MACD 레이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위치가 지금 이게 물통이지만 이 물통이 아니에요. 얘하고 가늠을 했을 때 불통이 여전히 불씨가 이만큼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쪽이. 네, 물론 내가 여기에서 사가지고 지금 내가 더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물통을 벗어나서 한 달은 무조건 홀딩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홀딩이잖아요. 한 달 동안은 내가 못 사요. 그래서 이때부터 못 사니까 사실 제약이 걸리기 시작한 게 요때부터 7월 26일, 음, 7월 26일 이후니까 7월 27일이니까 8월 26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8월 26일까지는 24일이니까 26일까지는 여기잖아요. 여기까지는 못 사요.
더 살 수가 없다고요. 음, 그렇지만 이 불통의 크기나 이 불통의 크기를 고려를 했을 때는 음, 이게 지금 죽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가.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는 내가 뭐 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그만할래. 음, 그거는 선택이에요. 아직. 음, 그래서 만약에 다음 포인트를 내가 잡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차라리 여기서부터 3개월 포인트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인 거예요. 음. 3개월 실적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 3개월 실적을 보고 나서 이 봉에서 나는 더 사겠다라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장대양봉의 시가 위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수 여기서는 안 사고, 여기서도 사야죠. 사실 20% 이상 떨어졌잖아요. 지금 음, 하락 구간이잖아요. 오케이. 폭락. 그래서 물 탔으면 내가 이쪽에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이 밑으로 이 평락간을 만들어 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1% 수익권에서는 좀 내 평락간만 계속 낮춰놓은 거죠. 음, 이쪽에서는. 음, 음,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날은 요 날인 거죠. 요 날이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더 지난 다음 양봉. 그러면 이 양봉인 거죠.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 얘기를 한 거죠. 음, 그래서 내가 단기 투자 대상 종목을 삼을 때 어떤 종목을 단기 투자 대상 종목으로 삼냐? 지금 이 종목을 단기 투자 대상 종목으로 삼을래 말래? 그러면 내가 1차 매수를 요때 들어갈 거라고요. 들어간다면. 음,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이쪽에서도 내가 얘를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얘를 지금 순간에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을 무조건 가잖아요. 그래서 저항선 돌파로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날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날 아침에 음, 내가 들어간다면. 네, 그리고 잘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거 뭔가 여전히 음, 어, 지금 뭔가 있지 그랬네. 않을까? 예, 뭔가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지금 2,100원이잖아요. 그러면 4,200, 한 4,340원? 음, 아직 3,440원? 이미 지났네요, 얘는. 두 배는 넘었잖아요. 아니, 아, 4천, 4,000, 4,300원이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충분히 먹을 건덕지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 가격 4,300원, 4,300 얼마 될 때까지는 4,300 여기잖아요. 네. 충분히 해먹을 만한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점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음, 이 시점의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음, 이 시점의 저점은 여기서부터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저항선 돌파예요. 5년 저항선 돌파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배도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두 배인데 지금 오른 포인트가 두 배인데 더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더 먹어도 되니까 이쪽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음,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몇 배까지 할래?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5년짜리는 버리거든요. 최대 4배잖아요. 그래서 최대 4배인데 저점 기준으로 한 3배? 음, 그러면 6,000원, 6,600원? 6,300원, 6,400원? 음,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까지 오르면 이제 이 위치 이상에서는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살지 몰라도 여기서부터 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음, 안 사려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쪽도 좀 까리하니까 안 사고. 음, 그 이상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차트가 내가 얼마나 어떤 저항선 돌파인지를 확인을 하고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단기 투자를 할래? 아니면 스윙을 할래?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제 매매법 자체가. 여기까지도 다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이 들어지고요. 음, 지금은 단기 투자에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45도 지지선이 무너지면 그냥 청산할 거다. 네, 지금 이거는 그냥 청산이에요. 그냥 끝. 그냥 음,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끝. 그 다음에 폭락을 했어. 근데 어떤 폭락이냐? 대세 상승 차트에서의 폭락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 차트에서의 폭락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대세 하락 차트에서의 폭락은 무조건 청산. 그래서 대세 상승 차트 이미 10배 올랐어. 내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3배 이상 올랐어. 근데 내가 잘못 들어갔네? 욕심 내가지고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무조건 청산하고 도망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이미 네이버나 그쪽에서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애들은 내가, 이거 밀리네? 밀린다 싶으면,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이 7,000원에서 4,000원 나왔잖아요. 이 구간이. 한 달 만에 그냥 폭락해버린 구간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물타기를 했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지금 대세 하락 네. 차트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청산하는 게 맞다고. 여기서 더, 이 오른쪽에서 더 오르더라도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다. 지금 여기 물통이 나와서 얘는 이미 끝장났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는 지금 이 가격보다 더 오른쪽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이해되셨죠? 네. 네. 스텝 2하고 지금 음, 투자하고 연동시켰어요, 지금. 네. 그런 내용.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위주로만 진행을 또 할 겁니다. 오늘도 매매를 좀 많이 다루긴 했죠. 네.